안녕하십니까, 주종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팜과 식물공장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농업의 미래를 위해 식물공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와 농업의 인공지능 적용에서 식물공장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공장은 쉽게 도입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누구나 똑같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은 이런 문제를 무시하고 미래를 보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시장과 여력이 있었고, 일본은 미래 전망을 보고 오래전부터 국가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국가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래 전망은 알지만 당장 불확실한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망설였고, 작은 규모로 시작한 스타트업들의 최근 몇 년 사이 조금씩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물공장의 도입을 막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태양광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광을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환경을 조절하는 공조시설까지 시설 구축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적인 노지농업이나 온실 스마트팜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인공광으로 식물공장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라는 것이 양상추와 같은 엽채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존의 농가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차별화할 수 없어 그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지나 온실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작물과 같은 상태로 경쟁을 하면 당연히 경제성이 없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식물 공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 것과 같은 식물 자체를 재배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한다든가, 단순히 식물을 먹기 위해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체험과 휴식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산업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식물공장만의 생산 포지션과 대량 생산이 따라야만 합니다. 저는 식물공장이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로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에 필요한 천연물 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인구가 고령화되어 발생하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병의 경우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단일 물질의 의약품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양한 병에 적응증을 가지는 천연물을 이용한 천연물 의약품이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기능식품의 활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원료가 되는 천연물 원료는 그 효능을 담당하는 기능성 물질의 함량도 중요하지만 기능성 물질이 원료 모두에 일정량 함유되는 표준화와 균질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변화하는 재배 환경 속에서는 재배되는 천연물은 표준화와 균질화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가능한 것은 모든 재배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식물공장만이 가능하죠. 이러한 의미에서 식물공장의 미래는 정밀 환경 제어라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 천연물 원료 생산에 포지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공장이 미래에 포지션할 수 있는 시장 중 또 하나는 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식품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장에 병이 있어 칼슘의 섭취가 제한되어 있다면 칼슘 성분을 극한으로 낮춘 채소를 생산해서 공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채소를 키우고 공급하면 충분히 식물공장만의 특성을 극대화하여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포지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을 재배하는 모든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밀 환경 제어라는 식물공장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사체 농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짱이 되기 위해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같이 식물을 재배할 때 식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특정한 환경 조건을 주어서 식물의 성장이나 대사를 조절하는 것이 대사체 농업입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 줄 수 있는 자극은 다양합니다. 일단 영양 성분인 양액의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온도, 습도, 인공광의 스펙트럼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광량자의 양과 같이 빛의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음파, 미생물이나 식물 호르몬 등 많은 자극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자극 요인을
단수 또는 복수로 다양하게 변화하면 식물체가 가지는 대사물질, 즉 기능성 성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배될 때는 두 뿌리, 세 뿌리로 약효를 보드는 것을 대사체 농업을 통해 약효 성분을 강화하면 한 뿌리나 반 뿌리만으로 그 많은 약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삼과 같은 식물에서 식물공장의 정밀 환경 제어를 통해 다양한 환경을 주면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것보다 2배 내지 3배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의 사례에 나와 있는 다른 식물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식물이 가지는 성분이 높다면 단순히 생산량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 천연물 원료를 생산할 때 생산 효율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식물공장의 미래의 포지션은 환경 변화에 따라 식량 생산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하기 어려운 한계작물의 재배와 같은 것도 되겠지만 가장 부가가치 높은 포지션은 대사체 농업을 활용하는 식물공장을 통해 천연물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농업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원래 기록되지 않은 노하우가 많은 산업이고 최근에는 이 노하우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분석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랩스도 농업 전후방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며 최종적으로 얻어야 할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 기록되지 않는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분석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농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날씨와 같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식물의 생육 환경을 예측해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로 인해 노지농업이나 온실 스마트팜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지는 내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땅에 심는 종자, 토양의 비옥도 등과 같은 몇 개의 변수 외에는 거의 모든 변수를 하늘에 맡겨야 하니 인공지능에게 무한대의 변수를 주는 것과 같아서 아주 짧은 시간을 분석하는 외에는 사실 분석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수십 년의 긴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힘든 현대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 스마트팜은 그래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변수가 많아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태양빛이나 온도, 습도 등의 관리를 내가 예측하기 어렵고 주어진 환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공장은 입력되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입력 변수에 따른 출력 변수만 철저히 측정을 한다면 데이터 축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는데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는 것은 식물을 재배하는 환경 변수를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가 그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식물 공장의 난이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온실 스마트팜, 가장 어려운 것이 노지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면 적용의 난이도가 가장 낮은 식물 공장부터 시작해서 데이터화하고 그 결과를 온실 스마트팜, 노지농업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농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쉽게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인데 일본의 오이 농장에서 오이 선별을 이미지 인식과 머신러닝을 통해 실현한 내용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산업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오이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위해 관련 분야에 일하는 아들이 구글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7,000장 이상의 사진을 찍고 이것을 학습하도록 해 분류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앞서 제가 식물공장의 미래로서 이야기한 맛이나 식감을 제어해서 맞춤형 채소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파나소닉에서 아주 오래전에 시도한 내용입니다.